자, 이 시간에는 파이썬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념은 일단 이름이 붙어있는 데이터 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는 상자인데 이름이 붙어있고 그 속에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상자라고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이제 쓰는 방법은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뭐냐면 그 A라는 이름이 데이터 상자가 되는 거고 A equal 10이라고 쓴다는 것은 10이라는 데이터를 A라는 데이터 상자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을 A라는 데이터 공간에 넣는다. 이런 개념이죠. 종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수형 변수가 있고 실수형 변수, 그 다음에 문자열 변수, 그 다음에 기타로는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 그죠? 변수에, 그 다음에 튜플을 그 변수에 넣을 수가 있고, 딕셔너리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자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rue나 false 값을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은 정수를 집어넣는 데이터 박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을 써보면 A는 뭐 10이다 이렇게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실수형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실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B가 10.5다. 그러면은 이게 실수형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수형 변수. 그 다음에 문자열은 이제 문자열을 집어넣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C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C는 제 아들 이름 광훈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변수가 선언이 된 겁니다. 변수 선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나씩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변수 형태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집어넣는데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속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수 확인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린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입력 변수를 출력할 때 입력되어져 있는 그 값을 꺼내고 싶을 때 쓰는 게 이제 프린트 함수고 예를 든다면 A는 10을 넣은 상태에서 프린트 A를 하면은 그 A라는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값 10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10을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써보죠. A 10을 넣고 프린트 A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Shift 엔터를 누르면 10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그 A를 바로 쓰면 이렇게 값을 보내줍니다. 근데 out 6이라는 것을 찍고선 이제 10을 보여주죠. 프린트 A를 할 때는 바로 10만 보여주는데 그냥 A 자체를 넣었을 때는 이런 아웃풋에 대한 그런 기호가 있은다면 이제 10을 넣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쓰면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면은 B, A, C가 다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것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는 출력이 안 되고 맨 마지막만 출력이 되고, 이것은 어디서만요?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 에디터에서만 가능한 어떤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확인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만들 때,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만드는 법칙은 이렇게 되는데, 영문과 숫자는 가능하고, 영문과 숫자를 넣어서 쓰는 게 가능하고, 특수문자가 가능하긴 하지만 언더바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예약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영문과 숫자가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1, 2, 3 equal 123이다 이렇게 쓰면 에러가 안 나죠?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러가 안 나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일단 A, B, C 언더바 1, 2, 3 하고 뭐 1000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가능하죠. 근데 다른 특수문자를 넣어볼까요? A, B, C 별 1, 2, 3 이렇게 해서 1000을 집어넣어보면 이거는 에러가 나죠. 특수문자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넣어볼 수 있겠지만 언더바만 특수문자로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일례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숫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셀을 더 늘리고 싶으면은 여기 파란색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이제 B를 눌러주면은 셀이 증가가 되죠. 한번 1, 2, 3 ABC로 해볼까요? ABC 는 500 하면은 이거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숫자가 집어넣으니까. 숫자로 시작하는 거는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약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약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문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프로그래밍 할 때 문법 용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온 이제 for,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조건문에 사용하는 if,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제 선언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쓰고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것도 안 되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예약어기 때문에 예약어를 그 변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시성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뭐 A, B, C 이런 식으로 변수를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것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할 때 그 가독성이 좋겠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number, 그냥 num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number of students 하면 이게 학생 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바를 잘 활용을 하면은 좀 명시적인 변수 이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이썬의 변수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이거죠. 개념은 이름이 붙어 있는 데이터 상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변수 확인법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드는 법칙에는 영문과 숫자가 가능하고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가능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예약어 사용하면 안 되고 명시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